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 목적의 설정과 진술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라이프 타일러식으로 교육 과정을 설계한다고 보면 이제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내용의 선정이 있고, 이 선정된 내용을 조직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내용이라는 것은 이제 학습 경험이다라고 타일러는 이제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학습 경험을 조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이 평가가 결국 뭐를 평가하는 거랬죠?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랄프 타일러의 책을 보면 이 평가를 위한 목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수업의 목표 이 부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분량을 높이 차지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을 개발한다고 할 때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선정하고 나서 어떤 내용을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럼 평가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교육평가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 과목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자면, 우리 교재 챕터에 이제 4장, 5장, 6장으로 쭉 가면서 어떤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냐면, 이 교육 과정 중에서도 이 목표를 어떻게 이제 선정할 거냐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챕터 4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용에 대한 부분도 다시 내용을 어떤 것으로 볼 거냐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교과로 볼 거냐, 또는 뭐 지식으로 볼 거냐, 또는 학문으로 볼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죠. 이게 이제 챕터 5의 1과 2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어떻게 선택할 거냐, 어떻게 초이스할 거냐에 대한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챕터 5의 3에 대한 내용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조직을 하는데, 조직하는데 어떻게, 어떤 원리로 조직할 거냐, 뚝딱뚝딱 어떻게 결합시키고, 그 다음에 순서화하거나, 또는 만들 거냐, 이렇게 선정된 것들을 조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챕터 6에서 다루게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챕터 7에서는 이 내용 중에서도 특별히 교과가 아니라 특별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다루게 되는데, 이게 이제 챕터 7에 대한 내용이죠. 이게 이제 이 부분은 교과에도 해당될 수 있고 특별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에도 이제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챕터 8에 가면 학교 수준 교육 과정을 다루게 되죠. 이런 내용들이 국가 수준, 레벨이 있죠. 우리가 교육 과정 수준이 있다고 했었죠, 지난번에. 이게 국가 수준에서 다루면 이제 국가 수준 교육 과정, 시도 수준에서 다루면 시도 수준 교육 과정, 시군구 수준에서도 다룰 수 있다 했고, 학교 수준에서 다룰 수 있다 했는데, 이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 과정 수준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이게 챕터 8에서 다루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 교과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챕터 9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 수준 교육 과정을 논하면서 챕터 10에 대한 교실 수준 교육 과정과 백워드 설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11장부터는 먼저 교육과정 역사나 변화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교육과정 평가, 교육과정 평가입니다. 학생 평가가 아니고 교육과정에 대한 질관리 이런 내용들이 이제 11장부터 쭉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요도로 따진다면 이 챕터 4, 챕터 5, 챕터가 어디 갔죠? 요렇게. 그다음에 챕터 6, 챕터 7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등장하는 게 옛날에는 이제 학교 수준 교육 과정인 챕터 8 이게 중요하게 등장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챕터 10인 교사 수준 또는 이제 교사 수준 교육 과정이 아주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본다면 이 목표를 설정하는 챕터 4 그리고 5장과 6장 이 내용을 설정하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4장과 5장과 6장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사장에 대한 얘기니까요. 사장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표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죠.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제 목적과 목표를 조금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목적이란 단어를 이제 쓰고 있죠. 근데 목적이나 목표를 우리 교재에서는 크게 뭐 구분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목적과 목표를 이제 어떻게 설정할 거냐,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거죠. 정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죠? 정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기준.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목적이 어떤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진술할 거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 목표를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기준이 등장을 하고, 교육 과정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 쓸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표를 어떻게 문장으로 나타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죠. 우리가 수업을 목적 또는 목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고, 방법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시 나누어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선정하고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했죠. 요거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 교육 심리나 교육 공학에서 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평가는 어디서 한다고 했죠? 교육 평가에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교육 과정 과목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관심 분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뭐 어디를 다루느냐? 이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목적에 대한 부분은 그럼 뭐가 이제 등장을 한다고 했죠? 챕터 4에 등장하는데, 크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부분은 교육 목적이 뭐냐? 교육 목적이나 또는 목표가 뭐냐? 목표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이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죠. 어떻게 정하느냐. 다시 말하면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목표가 어떻게, 교육의 목표나 목적, 이것은 지금 같이 자꾸 쓰고 있으니까요. 사실 좀 다른 의미긴 한데, 목적이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영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가 학습 목표로 진술을 하잖아요. 쓴단 말이에요. 칠판에 예를 들어 쓴다, 뭐 종이에 쓴다라고 할 때, 그걸 기술한다라고 하죠. 디스크립티브. 목표를 우리가 기록할 때, 즉 기술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챕터 6-1번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챕터 6이 아니죠. 챕터 4죠. 챕터 4-1에 해당하고요. 이 부분이 챕터 4-2에 해당하고, 이 부분이 챕터 4-3에 해당하고, 이 부분이 챕터 4-4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이제 챕터 4에 이 부분이 등장을 하고, 챕터 5, 그 다음에 이제 챕터 6, 뭐 이렇게 챕터 7까지 등장을 하니까 4, 5, 6, 7이 아주 핵심이 되는 장이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육의 목적이나 목표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더 이제 목적이나 목표라는 단어를 조금 더 구분해 보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관역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이게 양궁이나 화살을 쏠 때 관역이라고 생각해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이, 이게 제가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데요. 이게 이제 쫄라맨이네요. 이게 활입니다. 활. 예, 활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착한 사람들은 다 이거 활로 보일 거예요. 양궁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활을 딱 쏘았어요. 그래서 쭉 가가지고 여기에 최종적인 목적지에 딱 도달했어요. 그걸 우리는 목적이라고 불러요. 최종 도착지, 최종 종착점. 그걸 우리가 목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화살을 활에 건다. 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활에 건다. 그 다음에 화살을 당긴다. 그 다음에 뭐 바람의 세기라든지 그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늠하고 재본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심리적인 안정을 취한다. 뭐 이런 단계마다 도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단계마다 도달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목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목표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종착점, 그것을 우리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수준으로 따지면 어떻게 됐어요? 목적이 크겠어요? 목표가 크겠어요? 그렇죠. 목적이 크죠. 목적이 훨씬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목적이나 목표가 이 두 개 같은 의미, 목표죠. 여기 이제 목적이나 목표가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왕왕 이 목적과 목표를 유사한 의미로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 같은데 이게 목표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왔다 갔다 나오지? 라고 혼돈스러워 하지 마시고 가끔은 목적과 목표를 이제 섞어가면서 쓰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재 108쪽을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국가에서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의 목적을 우리가 정한다고 볼 때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도가 있다, 관계 그림이 있다, 또는 관계의 레벨이 있다, 관계의 수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 교육의 이제 목적이 등장을 하고 이 목적 아래에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고 그 일반적인 목표 아래에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육의 목적 아래에 우리로 따지면 어떤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는 다시 학교 급별 목표로 나뉘고, 이때 학교 급별 목표라는 것은 초, 중, 고, 대 이런 학교급을 말합니다. 학교 급별 목표가 있는가 하면 또 교과별 목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교과별 목표가 있다는 말은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기술, 이런 각각의 교과가 가지는 자기 나름의 목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목표가 있으면 이 초등학교 목표 아래에 이제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청별 목표가 있을 수 있고, 교육청별 목표가 설정되고 나면 개별 학교의 목표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 어디에서 봤죠? 지난번에 교육과정 수준에서 봤죠. 수준에서. 그렇죠? 교육과정 수준에서 보았던 건데 결국 이것이 이제 교육 목표의 레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과별 목표가 또 이렇게 떨어지면 개별 학교의 목표와 합쳐져서 결국 수업에서 일어나는 각 단원별 목표가 도출이 되고, 각 단원별 목표는 다시 차시별 목표가 되겠죠. 그렇죠? 차시별 목표. 이때 차시별 목표는 한 단위 시간의 수업 목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수업 목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이제 교육의 목적은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를 정하는데 근거와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이 교육의 목적,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교육의 목적, 이 부분도 교육의 목적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목표를 설정하는데 근거나 기준이 되고요.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는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를 또 설정하는데, 이렇게 설정해 가는데 근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제 비판적 사고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비판적 사고력을 개발한다 하는 교육 목적을 정했으면 관례에 따라 생각하기와 같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교육 목표를 세울 수가 없겠죠. 체력을 향상시킨다 같은 전혀 무관한 목표도 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수립하게 되면 각 밑에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위의 것들이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우리 교육의 목적을 정할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수행하는 교육의 목적은 국가나
사회의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이루어진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달성해야 되는 어떤 인간의 특성들을 반영해 놓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의 목적을 어디에다가 잘 규정해 놓고 있냐 하면 교육기본법 제2조에 잘 적어 놓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 이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교육 이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이념은 뭐냐라고 했을 때 교육은 홍익인간이라고 딱 등장하죠. 네. 홍익인간이라는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구성하게 되죠. 또한 각급 학교,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문서에 서두에 제시되는 교육적 인간상도 교육의 목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교육의 인간상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추구하는 인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이를테면 1차 교육과정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 쭉 달라졌으며 2007 개정교육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변하면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의 목적은 마치 이제 3.1 독립선언문이 활동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지만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일깨워 주는 것처럼 이런 교육의 목적은 결국 교육의 방향성, 예를 들면 국가 차원에서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해 준다거나 정당성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학교 급별 목표가 아까 등장한댔죠. 학교 급별 목표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했댔죠? 교과별 목표가 등장한다고 했죠. 그럼 학교 급별 목표는 또다시 뭘로 나눠지겠어요?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가 나타날 테고, 그죠? 초등학교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 왜 교육하는가? 그 다음에 중학교의 교육 목표가 나타날 테고요.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도 나타나게 되겠죠. 교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교과, 10가지 교과하고 그다음에 선택 교과가 이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교과별 목표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중학교 교육 목표 같은 경우는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특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112쪽에 보면 표 4-3과 4-4에 중학교 교육의 목표,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정해지고 나면 어느 것으로 발전을 했죠? 교육청의 교육 목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각각 교육청을 기관이라고 본다면 기관의 교육 목표도 이제 정해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113쪽에 보면 땡땡광역시 교육청의 기본 목표라고 해서 이쪽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114쪽에는 이후학교라고 해서 어떤 학교의 교육 목표까지 설립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116쪽부터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교과별 교육의 목표, 여기에 교과별 교육의 목표, 여기죠, 여기 교과별 교육의 목표가 116쪽부터 등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게 이제 이쪽이라고 볼 수 있죠. 1번 교육의 목적에 대한 개념이었죠. 그래서 목적이라는 것은 이제 목적과 목표로 나누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준, 레벨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교육의 일반적인 목적이 있고, 일반적인 목적에서 학교 급별 목표라든지, 그 다음에 교과별 목표로 이제 상세하게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고, 학교 급별 목표는 이제 초중고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의 목표로 이렇게 제가 이제 발전한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1번 즉 교육의 목적, 교육 목적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럼 드디어 이제 두 번째 그걸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조금 더 어렵게 설명하면 교육 목적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하는 교육 목적의 설정 과정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은, 즉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즉 하위 목표를 설정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되죠. 그리고 이런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는 또다시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를 찾아내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교육 목적의 설정 과정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 위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아놓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교육의 목적은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에 영향을 주는데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는 학교 급별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교과별 목표가 있고 다시 학교 급별 목표는 초, 중, 고 이렇게 나뉘고 이것은 다시 각 기관 즉 교육청의 목표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 목표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또 교실 수준의 목표를 정하는 기준이 되어 간다. 교과는 10대 교과가 있고 그다음에 선택 교과가 있는데 이것이 쭉 학교로 연결되어서 발전이 되면 다시 말하면 단원 목표나 수업 목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목표가 설정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설정 과정은 이런 과정들 1번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 하는 것을 익혀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목적이나 목표는 아무렇게나 정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목적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타일러는 학습자, 또 사회, 또 교과의 요구, 즉 이런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재료가 돼서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재료가 돼서 이 재료를 뚝딱뚝딱뚝딱 잘 요리하고 잘 만들면 즉 잘 결합시키면 하나의 목적이나 목표가 탁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랄프 타일러가 말하는 학습자 사회 교과는 목적을 만드는 원천 재료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쉽겠죠. 조금 더 이게 지금 날렸었는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목적을 만드는 원천 날렸어 다시 쓴데도 잠깐만 안 이쁘네. 원천 재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교육 목적은 아무렇게나 정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교육 목적을 정할 때 학습자나 그다음에 사회나 그다음에 교과의 이 재료를 활용해서 이런 목적을 정할 때 몇 가지 원칙들이 있다는 겁니다. 원칙들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서 목적을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요구조사가 들어가죠. 두 번째는 올바르고 균형 잡힌 정치라는 것은 올바르게 놓는다 이런 뜻이죠. 정치적인 방식으로 목적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목적이라는 것은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은 포괄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적절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균형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체계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달성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교육의 목표가 또 목적이 가져야 되는 영역들이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외워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의 조사란 무엇이냐?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목적을 설정해야 되는데, 만일에 학교 기관이나 또는 뭐 어떤 특정한 기관이 사회의 변화와 그에 대한 교육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을 못한다면 그 기관이나 그 학교는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적절한 사회의 요구들을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때 조사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 조사 또는 요구 사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방식은 121쪽에 등장을 하니까 아주 좀 디테일하게 등장을 하니까요. 잘 익혀두고 외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르고 균형 잡힌 바른 방식, 정치적인 방식의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요즘 이제 교육이 공교육화되고 대중화되게 됨에 따라서 교육의 목적을 정하는 것은 교육 관계자나 교육 전문가의 손을 떠나서 사회 전체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을 어떤 사람들에게 맞게 치우치게 정하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올바르게 균형 잡힌 방식으로 특정한 종교나 특정한 집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집단들이 이 교육 과정, 교육 목적을 설정하는데 많은 영향들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각기 연구라든지 협의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형태들을 통해서 이제 목적을 설정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국가와 사회의 일반적인 교육 이념을 정하는 데도 상당히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목적이 포괄성이 있다라는 것은 교육 목적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것이 교육 목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것들 의미하고요. 체계적이다라는 것은 아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교육 목적이 당연히 학생들로 하여금 달성 가능한 것으로 구성이 되어야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교육 목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설정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세 번째 살펴볼 게 교육 목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구성 요소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이걸 이제 영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 세 번째에서 다루는 거죠. 세 번째에서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교육 목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교육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요. 도달하려고 하는 이상적인 상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왜 교육을 하느냐, 왜 교육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은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냐, 또는 도달하고자 하는 곳은 어디냐,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전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게 뭐였죠? 그 인지적인 목표가 있었죠. 뭔가를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가 있겠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것을 지나서 역량을 지닌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지적인 목표와 대등한 점에서 뭐 어떤 것도 있냐면 정의적인 영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동적인 영역도 있을 수 있죠. 인지적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룸이라는 학자가 6개로 나누었죠. 지식, 이해, 적용, 그 다음에 분석, 그 다음에 종합,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6가지가 인지적 목표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의적 목표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것은 수용, 그 다음에 접근, 그 다음에 결정, 그 다음에 공유, 이렇게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신체적, 심동적인 어떤 부분들, 이 심동적인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신체적인 것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데요. 여기에는 지각, 그 다음에 개별적 구성 요소, 그리고 통합, 그리고 자유 연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것이 결국 무엇이냐? 이것들은 결국 이런 구성 요소로, 즉 이런 재료로
목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파트가 한 파트 있다는 겁니다. 교육의 목적은 인지적인 목표, 정의적인 목표, 심동적인 목표로 나누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걸 뭐라 불렀죠? 지, 정, 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지적인 목표는 다시 이렇게 구성되고 정의적인 목표는 다시 이렇게 구성되고 심동적인 목표는 다시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회사에서 사람을 이래가지고 사람을 뽑았어요. 이렇게 이제 인력을 길러가지고 사람을 뽑았더니 실제로 회사에서 성과를 못 내더란 말이죠.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기르자 한 것이 이제 수행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을 영어로 쓰면 퍼포먼스 이렇게 쓰는데요. 이 퍼포먼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과정으로서의 수행과 그다음에 결과로서의 수행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이 교육학에서는 과정으로서의 수행을 이제 수행 이렇게 번역을 하고 결과로서의 수행을 이제 경영학에서 주로 이제 성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이제 용어들인데요. 똑같이 이제 등장을 하죠. 결국 이게 뭐냐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자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자. 그게 이제 수행이었고요. 이 수행에 기반해서 했던 평가가 이제 수행평가죠. 여러분들이 이제 초중 고등학교에서 했던 수행평가는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자면 진짜 수행평가인가 하는 부분은 좀 이제 퀘스천 마크가 이제 찍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행을 중심으로 하던 이제 교육 목적의 구성 요소가 이게 이제 구성 요소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전통적 관점에서의 교육 목적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죠. 인지적 목표, 정의적 목표, 심동적 목표였고, 근데 근대 사회 이제 공업 사회로 이제 넘어오면 근대는 아니죠.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이제 교육 목적이 이제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구성 요소로 이제 넘어오다가 이제 사회가 너무 복잡 다단하게 변하는 거예요. 사회가 이제 너무 복잡 다단하게 변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자기 앞에 닥친 문제를, 자신 앞에 닥친 봉착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혼자 이게 안 되니까 협동이나 협업을 해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뭐와 연결이 되냐면 역량이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 역량이라는 개념은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채택을 해서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천명하면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2006년인가 2008년인가 이제 OECD의 데세코 프로젝트에서 S죠. 데세코 프로젝트에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영양중심 교육과정을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아주 급속하게 들어오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2015 개정교육과정이 현재 지금 적용되고 있는 지금 2022년도에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인데 2015 개정교육과정도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면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 교육의 목적은 인지적 목표, 정의적 목표, 심동적 목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서 교육의 목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야 되냐라고 할 때 역량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페이지 131쪽에 보면 OECD는 그러면 역량은 또 어떻게 OECD죠. 역량은 또 어떻게 구성 요소를 가지느냐 했을 때 131쪽에 표 4-1번에서 1 표 4-12죠.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그 다음에 2. 도구를 상호작용하기. 3. 사회적 이질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 이런 역량으로 구성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표 4-11에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대부터 교육과정 분야의 역량을 논의하면서 200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미래 사회의 특성을 진단하고 초, 중, 고등 교육에서 직업세계 평생학습사에서 각각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표 133쪽에 있는 표 4-11에 이렇게 등장을 시키면서 이게 총 몇 개죠? 10개의 역량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의력, 문제 해결력, 그리고 의사소통력, 그리고 정보 처리 능력, 그리고 대인 관계 능력, 다음으로 자기 관리 능력, 그리고 기초 학습 능력, 또 시민의식, 그리고 국제사회 문화 이해, 국제사회 문화 이해, 그리고 진로 개발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역량이 무엇으로 다시 구성되냐? OECD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나라 2008년도부터는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구나. 또 있을 거예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우리 5대 역량인가요? 6대 역량인가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 꼭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교육의 목적이 구성 요소 몇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 이 구성 요소가 뭐예요? 우리 곤충은 뭐로 되어 있냐 했을 때 머리, 가슴, 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교육의 목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인지, 정의, 심동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지만 이게 시간이 갈수록 수행으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했다가 또다시 시간이 갈수록 역량으로 구성된다고 얘기하고 OECD에서는 이런 역량, 또 뭐 정부 차원에서 이런 역량, 그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겠지만 또 다른 역량의 구성 요소가 있다. 즉 도달해야 되는 목적이 서로 다른 것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교육의 목적, 특히 이제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라이팅 쓸 것이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디스크립티브하게 진술할 것이냐, 기록할 것이냐, 기술할 것이냐 하는 방법적인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죠. 예를 들면 이제 교사가 되었다고 할 때 수업 목표를 어떻게 진술할 거냐, 수업 목표를 어떻게 쓸 거냐 하는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요게 이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가장 먼저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교육 목표를 이원화해서 분류하는 형태로 써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건 뭐냐면 이것은 내용 더하기 행동적인 용어로 기술하세요라는 말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 더하기 2는 뭐죠? 내용에 해당하고요. 이해한다. 이게 이제 행동적인 이제 용어죠. 또는 2 더하기 2를 설명할 수 있다. 2 더하기 2가 무엇인지 발표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어떤 내용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진술을 해야 된다 하는 게 교육 목표 이원 분류표에 따른 진술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행동적인 용어로 기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처음에 이제 랄프 타일러에서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메이거라는 학자로 번지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메이거 같은 경우는 행동적 목표를 진술할 때 학생들이 이런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설명할 수 있고 발표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기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해한다 이것은 우리가 관찰 가능하고 확인이 가능할까요? 이런 것은 이제 조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한다 이것은 적절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거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교재 138쪽의 밑에서 두 번째 줄 아주 중요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표현을 해서 그것이 도달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100m를 보조기구 없이 이런 조건에서 14초 이내에 달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행동적 목표로 진술하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용 더하기 행동 용어로 기술할 때 이 행동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디테일하게 만든 것이 이제 메이거식의 표현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정서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예를 들면 예술 교과 같은 경우 이런 데는 행동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비행동적 목표를 진술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문학이나 예술 이런 데서 이제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아이즈너 같은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행동적 목표는 행동적 활동으로, 문제 해결 목표는 문제 해결 활동으로, 표현 활동은 표현의 결과로 나타내자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무용 같은 경우, 미술 같은 경우 이런 작품들은 굳이 행동이 아니라 표현으로도 그것을 나타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림 4-5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교육의 목표를 기술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여러 차례 읽어가면서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시고요. 교육의 목적을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 이 네 가지 기준에서 교육의 목적을 잘 접근하고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